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만을 남겨놓은 상황, 막판 여론전이 치열합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주말 집회 이후 대통령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대통령도 국민의 호응을 알고 있고 이 개헌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평가하는 것 같다고요. 지지층을 대상으로 계엄은 정당했으니 뭉치라는 호소전이란 평가인데 야당은 민심은 이미 파면이라고 맞섰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극장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윤 대통령 입장에서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하러 온 겁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을 모두 맡고 있는 윤갑근 변호사는 3.1절 서울 도심 탄핵 집회를 바라보는 윤 대통령의 생각을 전했습니다. 위기 상황도 있었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호응하시고 지금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연일 이렇게 고생하시고 계신 것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번 집회를 국가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국민들의 자발적 행동이라며 대통령이 비상계엄으로 이루고자 한 뜻이 어느 정도 달성된 걸로 평가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라를 위기로부터 구하시겠다고 행동에 나서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계엄의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통령 측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는 무관하게 탄핵 심판은 기각이나 각하로 결론 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예상이 아니라 당연히 법대로 된다면 당연히 기각되지는 각하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권한쟁의에서 나온 5대3 이런 것을 가지고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변호사 등 대통령 대리인단은 내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시점, 이 박 전 대통령은 당내 단합을 강조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차량에서 내린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유영하 의원과 반갑게 악수를 나눕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구 달성군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카메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집 안에서 지도부를 맞이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먼저 당 지도부에게 대통령의 마음과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물었고 최근 접견을 다녀온 지도부는 대통령이 평정심을 잘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1시간가량 진행된 환담에서 박 전 대통령은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여당이 단합해 줬으면 좋겠다. 집권당의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서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힘을 합쳐야 한다. 개인적인 소신보다 위기 상황에서 단합을 강조한 건데 탄핵 심판 이후 혼란스러운 상황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입니다.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든지 간에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고 또 대립되어서 상황이 매우 어려워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박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국회 소추위원장을 맡은 점을 언급하며 죄송하다고 사과하자 박 전 대통령은 다 지난 일이라며 개의치 말고 열심히 일해달라고 했다고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보수정당 출신 전직 대통령들을 구심점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탄핵당한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안중에 대다수 국민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여당은 법원 앞을 찾아 구속 취소를 압박했고 야당은 민심은 이미 파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호영 기자입니다. 대통령을 석방하라! 국민의힘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빨간 목도리를 메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을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여부 법원 결정을 앞두고 집회에 참석해 압박에 나선 겁니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만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다시 살리고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절차에 문제가 있고
하면은 결과도 문제가 있는 거. 당연히 구속, 취소, 석방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개인이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내일부터 헌법재판소 앞에 텐트를 설치하고 릴레이 1인 농성에도 나섭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탄핵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단호하다고 일축했습니다. 한국갤럽 기준으로 중도층의 70%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고 62%가 정권 교체를 원하고 있습니다. 중도층의 민심은 이미 윤석열을 파면했습니다. 민주당은 위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은 내란 수계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파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의 겨울을 건너 희망의 봄을 맞이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구속이 취소되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풀려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장외 여론전도 치열합니다. 오늘은 10대 중고생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대학가의 이 탄핵 찬반 집회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권경문 기자입니다.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10대 청소년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탄핵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지킨다고 적은 손팻말도 들었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학생들 화이팅!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10대 시국 선언문을 발표하려고 모인 겁니다. 중고생들이 집단으로 거리에 나서 탄핵 반대 입장을 밝힌 건 처음입니다. 그리고 이 딸 미래를 책임진 청소년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과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순간을 보고도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우리는 부당한 탄핵을 거부합니다. 이들은 온라인으로 탄핵에 반대하는 10대 600여 명의 서명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학가의 탄핵 찬반 집회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중앙대 정문 앞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거의 동시에 열렸습니다. 반대 측이 불법 탄핵 각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고 맞은편에는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피켓이 보입니다. 계엄은 정당하다! 계엄은 정당하다! 내란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오늘 중앙대 탄핵 찬반 집회는 일부 외부인들이 가세해 목소리를 높이고 욕설을 하면서 긴장이 고조됐지만 다행히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권경문입니다. 탄핵 반대 집회 대표 연사인 전한길 강사가 오늘은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집회에 참여는 그만하되 강연과 인터뷰로 여론전은 계속하겠다고 했습니다. 배준석 기자입니다. 빨간 목도리를 두른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국회에 나타났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응원하러 온 겁니다. 저는 2030 세대들하고 국민들의 뜻을 전달하러 왔습니다. 주말마다 전국에서 열리는 집회에 연사로 나서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온 전 씨는 더 이상 집회 단상에 오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3.1절 집회를 끝으로 탄핵 집회에 나서지 않기로 한 가족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전 씨는 집회에 참여한 뒤로 가족들의 만류와 반발이 심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여보! 용서 좀 해주라! 우리 2030 세대들에게 약속한 대로 끝까지 같이 가자고 했는데 그 약속 지킬 수 있도록 좀 봐주라! 그렇다고 대통령을 돕는 일을 그만두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집회 연사로 나서지는 않고도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을 위한 여론전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집회는 그만이고요. 약속한 대로 일단 지켜야 되고 제가 계속 싸워야 되죠. 밀리면 안 되니까 언론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강연이나 토크쇼 이래가지고 계속 국민들과 소통할 겁니다. 전 씨는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자신을 보수의 전사라고 평가한 것을 두고는 같은 목소리를 내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준석입니다. 연휴인데도 헌법재판관들은 대통령 탄핵 심판 기록을 검토하며 숙고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이 재판관 전원회의, 평의가 재개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처럼 이번에도 만장일치 결론이 가능할지 관심입니다. 이세아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헌법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로 내려졌습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연휴 기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기록을 검토한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내일부터 평의를 재개합니다. 가급적 만장일치 선고를 염두에 두고 평의를 통해 이견 좁히기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재판관들은 탄핵 인용 기각 여부를 떠나 헌재 내부 의견이 갈렸을 때 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이나 사회 분열이 심해질까 봐 우려하는 분위기로 전해집니다. 헌재는 이번 탄핵 심판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대목마다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을 앞세워 돌파해왔습니다. 저는 일치로 이 결정에 법령 위반의 사유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탄핵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던 박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윤 대통령은 탄핵 반대 여론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고 주말 장외 집회 등으로 적극 표출되고 있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여론이 심판 결과를 좌우하진 않더라도 만장일치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부담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세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정치부 최승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옥중 메시지를 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영화를 관람했는데요. 그 전에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옥중 메시지를 낼 땐 늘 시점을 주목받았었거든요. 이번엔 어떨까요? 네, 지난 체포영장이 집행된 1월 15일이죠.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도 메시지를 냈었는데요. 자신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임박한 그리고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추가 메시지를 낸 겁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좀 살펴볼까요? 네, 오늘 변호인단이 전한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계엄이 잘 마무리돼서 처음 시작할 때 목적했던 바를 이루려는 큰 뜻을 갖고 계시다. 계엄을 잘 마무리하겠다.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한 겁니다. 이 메시지 역시 지지층을 겨냥한 걸로 보이는데요. 3.1절에 열릴 최대 규모의 탄핵 반대 집회 직후 나온 첫 메시지죠. 대통령 변호인단은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지 않냐고 했는데요. 헌재를 향해 더 강하게 탄핵 반대 목소리를 내달라고 뭉치라는 여론전에 직접 나선 겁니다. 그래서 호응이라도 하듯 지지자들이 이제 여론조에 좀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네, 실제로 장외 여론전도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내일 헌재 앞에는 2030 청년들, 대학생들이 모이는데요. 무제한 토론 방식인 필리버스터 형식을 빌어 윤 대통령 탄핵 기각을 외칩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올 때까지 이어간다고 하는데요. 서울대 등 주요 대학생들이 모일 예정입니다. 여당도 이번 주 이제 헌재 앞으로 몰려간다면서요? 네, 원외 당협위원장이 내일부터 헌재 앞에서 텐트 농성을 이어갑니다. 윤상현 의원 등 현역 의원도 동참한다고 하고요.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에 대학생 그리고 여당이 호응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숨죽은 듯 지내온 대통령실도 좀 움직임이 감지가 돼요? 네, 대통령실도요. 윤 대통령의 업무 복귀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주재로 티타임도 재개가 됐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멈춰 있었던 걸 조금씩 가동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또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근무 태도도 점검했습니다. 경호처도 석방 상황을 대비해 향시 경호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렇다면 야당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여론전을 가동해야죠. 네, 이번 주말도 출동이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3월 중순경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전국 당원과 지지층을 모아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이르면 이번 주인 6일 그리고 늦어도 다음 주 13일 안에는 결정이 날 것이라 본다면서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당 지도부는 오늘 왜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난 거예요? 네, 그동안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이나 장외 집회에는 거리 두기를 해왔었죠. 이 와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한 점이 눈에 띕니다.
박 전 대통령은 탄핵 경험이 있잖아요.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 여당의 단합이었습니다. 본인 탄핵에 앞장섰던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다 지난 일이다, 개의치 말라고 했는데요. 당 지도부 입장에선 탄핵 선고 결과가 기각이든 그리고 인용돼서 대선을 치르든 단합, 결집이 중요하니 그 동력을 찾은 셈입니다. 이 역시 탄핵 이후까지 감안한 지지층을 겨냥한 여론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최승현 기자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진 선관위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신도 놀랄 특권으로 청년의 꿈을 짓밟았다며 특별감사관 추진을 비롯해 각종 개선 방안을 추진합니다. 김세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채용 비리 문제가 드러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집중 포화를 이어갔습니다. 혈연과 인연만으로 선관위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은 신의 직장을 넘어 신도 놀랄 특권의 성역이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단순하게 기관의 부패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미래를 살아갈 청년들의 꿈을 짓밟고 국민이 신뢰해온 근본 가치를 배신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내로 선관위 감시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합니다. 헌재에서 감사원은 선관위 감사 권한이 없다고 결정하자 별도의 기구를 설치해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개선 방안도 추진합니다.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는 것이 저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사이에 상당히 작지 않은 공감대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저희가 사전투표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 장동혁 의원은 이번 주 사전투표 폐지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선관위 때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종군 대변인은 부정선거 프레임과 선관위 불신을 만들려는 정략적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세인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 가장 논란의 인물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입니다. 아들 채용 비리 의혹에 이어 별도 휴대전화, 세컨폰을 개통해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났죠. 민주당은 지난해 국민의힘 예비 후보로 출마한 사실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해명할 일이라고 몰아붙였고, 여당은 김 총장을 임명한 건 문재인 정부라고 맞받았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직 당시 별도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난 김세환 전 사무총장. 지난해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연고지가 강화군이고 국민의힘 우세 지역이니 기회주의적으로 기웃거렸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했으니 차명폰으로 누구와 통화했겠나라고 적었습니다. 김 전 사무총장이 야당 정치인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을 거란 취지로 해석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으니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밝히라고 몰아세웠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의 차명폰 정치장사, 비리 종합세트 선관위의 부패 카르텔이라고 평한 국민의힘의 비판은 너무나도 정확한 자기 반성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움도 감지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입장은 없고요. 일단 저희가 팩트 체크를 좀 더 하겠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결국 최종 후보로 선정되지도 못했다. 본질은 정파가 아니라 공정성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앞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일 국무위원들 의견도 들어보겠다는데요. 헌법재판소의 이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최대 변수로 꼽힙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닷새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 대행 측 관계자는 채널A에 결정문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에 변화는 없다며 심사숙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최 대행은 오늘 자택에 머물며 국정 현안과 관련된 내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대행은 내일 국무회의 전 간담회를 열어 정부 내부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이 언제 선고될지가 변수인데 조만간 선고된다면 헌재 결정부터 지켜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선고가 늦어진다면 여야의 압박 속에 최 대행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헌재 결정에 따라 즉각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면서도 내일 국무위원 간담회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 결과를 보고 또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거고 참 인내심 있게 싸우겠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최 대행이 내란 대행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며 마 재판관을 임명할 때까지 국정협의체를 보이콧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이러다 보니 여당은 더더욱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론을 빨리 내라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때까지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라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이기도 합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변론 종결된 지 한참 됐는데 왜 한덕수 총리 선고 기일도 잡지 않느냐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방해가 될까 봐 한 총리 심판을 미루고 있다는 겁니다. 한 총리 복귀 날짜가 나오면 최상목이 임명 못할 것이 확실하니 일정 노름을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마 후보자 임명을 반대하며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인 박수영 의원도 헌재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한 총리 심판을 두고 시간만 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당은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최상목 권한대행을 압박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관 9명 중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 4명이라며 최 대행은 야당 겁박에 동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를 강행하는 것이 국론 분열에 지극히 더욱더 안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각종 탄핵 심판 절차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내일부터 헌재 앞에 텐트를 설치하고 릴레이 1인 농성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네, 이틀 뒤면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인데 강원에 때 아닌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50cm까지 쌓인 곳도 있었는데 폭설에 눈길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간마을이 온통 하얗게 변했습니다. 트랙터가 쌓인 눈을 연신 치우지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이른 아침부터 나와 가까스로 길을 뚫었는데요. 한편에 쌓인 눈은 성인 키만큼 높이 쌓였습니다. 내일 또 대설이 잡혀 있으니까 쉬우니까 내일 쌓이면 이런 기결은 안 되거든요. 좀 이제 올마치 왔으면 좀 고마웠으면 좋겠죠 뭐. 역시 많은 눈이 내린 진부령. 차량 위에 눈이 한가득입니다. 입간판은 절반 가까이 눈에 잠겼습니다. 도심에서도 주민과 공무원들이 인도와 도로에 쌓은 눈을 치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설악산 향로봉엔 50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진부령은 35cm, 경북 울진도 29.5cm 적설량을 기록했고 경기 가평에도 10cm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많은 눈에 사고도 이어졌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온 승용차가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5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16톤 탱크로리를 뒤따르던 1톤 화물차가 추돌하기도 했습니다. 차가운 북동풍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를 지나면서 눈구름이 만들어졌는데 서쪽으로 넘어가던 눈구름이 태백산맥을 넘지 못하고 동해안과 산간에 폭설을 쏟아내는 겁니다. 기상청은 내일도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이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일반 눈보다 2~3배 무거운 습설인 만큼 시설물 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전국에 강한 바람도 몰아쳤습니다. 태풍급 강풍에 뱃길이 끊기고 항공편도 결항됐는데요. 곳곳에서 정전 사태도 빚어졌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제주 공항에 착륙하는 여객기가 강한 바람에 휘청입니다. 좌우로 날개가 크게 흔들리더니 겨우 중심을 잡은 뒤 활주로에 내려앉습니다. 몰아치는 바람에 가로수는 힘겹게 버팁니다. 매서운 파도는 쉴 새 없이 갯바위를 덮칩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제주에는
초속 20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가로수, 가로등이 쓰러지고 선박이 뒤집히는 등 20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30여 편의 여객기가 결항됐고 여객선 운항은 모두 중단됐습니다. 마라도에서 나무가 뿌리채 뽑힐 수 있는 초속 31m의 태풍급 강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전북 익산, 서울 서대문구, 광주 아파트 단지에서 한때 전기가 끊기면서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나무가지라든지 그런 외물이 우리 개폐기에 접촉이 돼서 개폐기 예자가 깨지면서 정전이 됐거든요. 서산에서도 담벼락이 무너지고 지붕이 날아가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준우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사임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종전 협상에서 젤렌스키 패싱 이야기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끝난 지 이틀이 지났지만 미국의 분노는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수장들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미국 방송에 출연해 종전을 하려면 우크라이나가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We need a leader that can deal with us, eventually deal with the Russians, and end this war.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은 젤렌스키를 패싱하고 러시아에 편향된 종전 협상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The only way it ends is if Vladimir Putin comes to a negotiating table.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과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 등 의회 내 대표 친 트럼프 인사들도 젤렌스키가 아닌 다른 사람과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며 사퇴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CNN은 백악관이 이번 회담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고 자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는 미국과의 관계가 지속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재차 수습에 나섰습니다. З нашого боку ми готові підписувати. Я, чесно кажучи, думаю, що і Сполучені Штати будуть готові. 이런 가운데 워싱턴 DC, 뉴욕 등 미 주요 도시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트럼프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트럼프의 한마디에 가상화폐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5가지 암호화폐를 콕 집어 비축하겠다고 한 건데 언급된 가상자산들이 모두 급등했습니다. 김태우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한 달여 만에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는 SNS에 가상자산 행정명령을 통해 실무그룹에 가상화폐 전략 비축 준비금을 추진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축의 핵심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고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가상자산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당시부터 연일 상승하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확대된 지난달 7만 8천 달러대까지 급락했던 비트코인은 현지 시각 어제 정오 기준 9만 달러대를 회복했습니다. 이더리움은 10% 넘게 올랐고 그 밖에 비축 대상으로 언급된 코인들도 최대 60%대까지 상승했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퇴임 전 비트코인 가격이 50만 달러, 우리 돈 7억 원 이상 오를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당선 전부터 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처해왔던 트럼프 대통령. I'm laying out my plan to ensure that the United States will be the crypto capital of the planet and the Bitcoin superpower of the world, and we'll get it done. 백악관은 현지 시각으로 7일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가상자산 진흥책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산책을 나갔던 40대 여성이 공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3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는데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우산을 쓰고 인도를 걸어가는 여성. 10여 분 뒤 여성이 쓰고 있던 우산이 도로에 나뒹굽니다. 오늘 새벽 3시 45분쯤 충남 서천군의 한 공터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우산을 쓰고 산책에 나섰던 여성은 이 길을 따라 걷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전날 밤 산책을 나갔다 집에 돌아오지 않자 가족이 실종 신고를 한 상태였습니다. 매일같이 그냥 운동을 다녀. 어제도 운동 갔다 올 거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토대로 추적했고 30대 남성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와 피해자는 서로 알던 사이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변에서 계속 대화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했는지는 지금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내일부터 대학들은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의대 신입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선배들이 휴학이나 수강 포기를 종용하고 있다는 학부모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장호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의과대학 신입생 간담회가 열린 건물입니다. 신입생에게 대학 생활을 안내하는 자리라고 해서 참석했지만 신입생도 동맹 휴학에 참여하라는 주최 측 발언이 이어졌다는 게 신입생 학부모 측 주장입니다. 휴학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너네 자유지만 너네는 오늘부터는 의대협의 일원이고 그 일원으로서 같은 목소리를 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외부자가 될 것이다. 이미 수강 신청을 마친 신입생들에게 한날 한시에 수강 신청을 취소하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간담회 날 저녁에는 수업 거부에 동참할지 등을 신입생 이름과 함께 표시하라는 공지글도 받았습니다. 학부모는 동참했다가는 등록금 수백만 원을 날릴 판이라고 말합니다. 말은 본인들의 선택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거의 강압이거든요. 저희는 700만 원 날려야 돼요. 학교에서도 절대 유예해주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개강을 앞둔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수강 신청자가 한 명도 없는 학교만 10곳에 이릅니다. 일부 의대는 수업 방해 의혹으로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는 간담회를 연 학생회 측 관계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이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 말씀드릴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장호림입니다. 네, 내일은 비만 예방의 날입니다. 꼭 시간 내 운동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에서 많이 걷는 것으로도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는데요. 이현재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 37.2%는 비만입니다. 남성은 절반 가까이, 여성은 3분의 1 정도입니다. 비만 예방을 위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 바로 걷기입니다. 체지방 감소를 위해서는 일주일에 250분 이상 걸어야 하는데 남성은 하루 11,000보, 여성은 8,000보 이상 걸어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로 시간 내기 어렵다면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곳은 지하철역에서 10분 정도 거리인 아파트 단지 앞입니다. 지하철로 출근하면 얼마나 걸을 수 있을지 직접 걸어보겠습니다. 지금 1,500보 정도 나왔습니다. 출퇴근만으로도 3,000보 정도는 걸을 수 있는 겁니다. 30분 정도 더 걸었더니 5,000보가 채워졌습니다. 한 5분, 10분이면 사실 운동 효과는 별로 없고 출퇴근 시간 또는 점심 시간이 길다면 식사 직후에 충분히 한 30분 정도를 내리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운동 시간을 확보해 두면 더 좋아요. 식단 조절도 필수입니다. 맵고 짠 음식은 피하고 잠들기 3시간에서 4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정부는 내일 비만 예방의 날을 맞아 대국민 비만 예방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한 달간 15만 보를 목표로 걷기 앱 워크온을 통해 걸음수를 인증하는 겁니다.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목표 달성자 300여 명에게는 경품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최근 정부가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죠.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김민환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서울 청계천에서 47년째 공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재하 씨. 일을 그만둔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습니다. 체력은 문제되지 않는데 잘하면 한 10년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 수명뿐만 아니라 경제활동 참여도 늘면서
노인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서울 시민 3,100명에게 물었더니 노인 시작 연령을 70대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고 평균은 72.6세였습니다. 그 노인이라는 게 너무 65세부터 정하니까 좀 창피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가 뭐 벌써 노인이야? 악기를 하고 버스킹을 나갈 때는 내가 내 나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하철 무료 이용 연령을 더 올리자는 의견도 노년층에서 더 많았습니다. 80대 이상과 70대의 찬성률이 모두 70%를 넘어 20대보다 높게 나온 겁니다. 청년 세대에 부담이 된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모든 비용을 젊은 사람들이 내야 되니까 그게 부당하다는 거지. 선결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빈곤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이제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다. 빈곤 노인에 대한 해결이 없이 이제 가기는 쉽지 않다. 세심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일본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3,000개와 맞먹는 면적이 불탔습니다. 진화에 헬기까지 동원됐지만 불이 꺼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도쿄에서 송찬욱 특파원입니다. 산이 온통 붉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소방과 자위대 헬기가 산에 물을 뿌려보지만 연기는 그칠 줄 모르고 피어오릅니다. 불길은 인근 주택가까지 번져 소방차 10여 대가 출동했습니다. 일본 동북부 이와테현 오후나토시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오늘로 엿새째인데 진화는커녕 오히려 확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불에 탄 면적만 2,100헥타르, 축구장 3,000개에 달합니다. 일본 언론들은 최근 30여 년간 발생한 산불 중 가장 큰 규모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死者1名、重火被害は少なくとも84棟の焼損、依然延焼範囲が拡大している状況にあります。 산불이 옮겨붙은 인근 주택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대피 명령을 받은 오후나토시 주민 4,500여 명은 지역 체육관이나 강당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避難してくる時にはもう我が家にも火の手が迫ってたので、多分もう燃えてなくなっちゃってるだろうなと思って。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건조한 날씨 때문입니다. 이 지역 2월 평균 강수량은 41mm인데 올해는 2.5mm밖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18일 이후로 건조주의보가 계속 내려진 상태고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 불은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가 개막했습니다. 중국 제품은 싸고 성능은 떨어진다는 통념은 옛말이었습니다. 삼성전자보다 5배 큰 부스에서 더 비싼 스마트폰을 내놓으며 프리미엄 시장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오늘 개막한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MWC. 6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중국 화웨이는 최근 공개했던 세계 최초 2번 접는 폴더블 폰을 전시합니다. 참가 기업 중 가장 큰 부스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전시관 한 곳을 통째로 빌린 건데 삼성전자 부스보다 약 5배 정도 더 큽니다. 중국 샤오미는 삼성전자가 신제품을 출시했던 곳에서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내놓으면서 AI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삼성 신제품보다 더 비싼 현지 가격을 내놓는 자신감까지 드러냈습니다. Xiaomi 15 Ultra is the pinnacle of mobile photography. Well, the Xiaomi 15 Ultra will be available starting at an RRP of 1,499 euros. 샤오미가 기존 가성비 통념을 깨면서 고가 프리미엄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의 기술이 삼성 스마트폰보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을 책정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이번 행사에 샤오미, 화웨이를 포함해 자국 기업 344곳을 출전시켰습니다. 개최국인 스페인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 규모인데 한국보다는 약 2배 많습니다. 삼성을 뛰어넘겠다는 중국 업체들의 모바일 굴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중국의 기술 굴기는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발판 삼아 AI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AI를 접목한 자율주행 택시나 배달이 시범 사업 중인데요. 거대한 AI 실험실이 된 모습을 세계를 가다 베이징 이윤상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남부 외곽 지역, 레이더를 단 차들이 줄지어 달립니다. 운전석은 텅 비어 있습니다. 중국 포털업체 바이두가 베이징 등 중국 10여 곳에서 약 2,000대 규모로 운행 중인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휴대전화 응용 프로그램으로 불러 직접 탑승해봤습니다. 제한 속도인 시속 60km에 맞춰 속도를 조절하고 신호등 앞에선 멈춰 섭니다. 좌우 회전, 차선 변경도 알아서 합니다.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 없는 자율주행 최고 수준 4단계입니다. 비슷한 시각 베이징 동부에선 4개의 레이더를 단 무인 버스가 시범 운영 중입니다. 직접 자율주행 버스에 탑승했습니다. 운전대도 운전기사도 없습니다. 최대 10명까지 탈 수 있고 최고 시속 4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무인화 실증 실험은 대중교통수단뿐만이 아닙니다. 베이징 북부에선 최고 시속 45km짜리 무인 배달 차량 220대가 이미 실전에 투입돼 음식이나 물건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 베이징에서만 무인 차량 시범 운행이 6곳에서 이뤄지고 있고 중국 전역으로 보면 20곳이 넘습니다. 중국이 거대한 인공지능 IT 기술의 실험 무대가 된 겁니다. 하지만 불안전한 기술 탓에 사고도 잇따릅니다. 지난해 중부 우한시에서 자율주행 차량이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남부 항저우시에서는 무인 배달 차량이 다른 차량에 돌진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这时候就开始往外拐出去了，整个的一个加速。很希望有这个，但是就是这个安全性嘛，就是这种还是要考虑。 최근에는 춤을 추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야외 행사 중 갑자기 관객을 향해 돌진해 논란이 됐습니다. 최첨단 기술 도입과 함께 사고 책임을 명확히 가릴 수 있는 제도 확립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트럼프 2기 들어 처음으로 미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부상에 입항했습니다. 80대의 항공기를 실을 수 있어 그 자체로 떠다니는 군사 기지로 불립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축구장 3개 크기에 달하는 드넓은 비행갑판에 F-35, 슈퍼 호넷 등의 전투기와 헬기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어제 해군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입니다. 떠다니는 군사기지로도 불리는 칼빈슨함은 높이만 74m로 24층 건물과 같고 배수량도 10만 톤에 달하는 등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합니다. 80여 대의 항공기와 5천 명 넘는 승조원을 태울 수 있습니다. 미국 항공모함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지난해 6월 루즈벨트함이 입항한 이후 8개월 만이자 올해 1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론 처음입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로 한미 안보 협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우리 해군은 칼빈슨함 입항이 미국의 철통 같은 확장 억제 공약 이행의 메시지라고 평가했습니다. Be here and eager to continue advancing our shared objectives of peace, security, and stability. We remain steadfast in our commitment to our alliance. We go together. 같이 갑시다. 지난달 20일에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가 한반도에 전개해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미는 다음 주부터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 FS 연습을 시작합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일 세금 감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반도체나 AI 기업 등 전략 산업군에 개인이 투자를 할 때 세제를 지원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략산업군에 개인이 투자할 때 세제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검토 중입니다. 세제 지원 전략산업군으로는 배터리, 반도체, AI, 바이오 등이 거론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가에 필요한 기업들 투자도 늘리고 개인에겐 자금 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연일 AI 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하나 새로 생겼다. 그중에 국민의 지분이 30%다.
그래서 그 70%는 민간이 가지고 30%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막 그렇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요? 하지만 한국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했을 경우 지분의 30%를 국민이 나눠 가지자는 아이디어는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여권 잠룡들은 투자 의지를 꺾는 자해적 아이디어, 기본소득보다 더 황당한 공상소설 같은 얘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투자를 전제로 한 제안이라며 여당의 공격을 말장난과 생떼라고 반박했습니다. 국가가 투자를 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부터 그 투자 부분에 대해서 지분을 설정하고 그 수익을 공공적인 성격으로 나눠 갖자. 채널A 뉴스 이상원입니다. 이틀 전 3.1절 집회, 탄핵 반대 집회 규모는 찬성 집회를 압도하며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추이는 그 반대입니다. 야당 지지율 그리고 정권 교체 의견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확한 여론을 구자준 기자가 깊숙이 들여봤습니다. 그제 서울 도심에서 열린 3.1절 탄핵 찬반 집회 모습입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찬성 집회에 3만 명, 반대 집회에 12만 6천 명이 모였습니다. 4배가 넘는 차이죠. 그런데 여론 추이는 반대입니다.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 정권 교체 55.1%, 정권 연장 39%로 교체에 힘이 실렸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정당 지지도 볼까요? 2월 내내 접전이었다가 민주당이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을 앞섰습니다. 집회와 여론 추이가 거꾸로인 상황. 전문가들은 침묵하는 중도층에 주목했습니다. 중도층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고 중도 성향의 충청 지역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는 게 중도층 인식이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여당 의원 수가 커질수록 중도층 반감도 커진다는 분석입니다. 여당 관계자도 집회에서 나온 극단적인 발언들이 중도층의 반감을 살 우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네, 여랑야랑 오늘은 정치부 홍지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누구의 예언일까요? 네, 오늘은 한 명이 아니고요. 여러 명의 예언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입니다. 무슨 예언을 한 걸까요? 네, 먼저 홍 시장은요. 저희 채널A 국회의사담 앵커스 인터뷰에서 4개월 전 본인이 이런 예언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나는 무속이나 미신을 믿지 않아요. 작년 11월 초에 느낌이 야 이거 대선이 빨라질 수 있겠다. 이거는 박근혜 탄핵 전야로 간다. 내년 초 되면 식물정부 되겠다. 네, 조기 대선을 직검했던 이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동훈 체제에서 윤석열 정권하고 사사건건 내분이 있더라고. 판이 유사히 돌아간다. 대통령이 어려워진 게 한동훈 전 대표 탓이라는 거네요. 네,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요. 모든 후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했지만 역시 이 한 명만은 아닌 듯합니다. 무인도에 딱 이 한 사람만 남아야 된다. 둘 다 아니다. 내가 혼자 가겠다. 정치하는 게 야치처럼 한다. 벼락 출세했잖아요. 그런 배신자는 난 싫어요. 네, 반면 전원길 강사와는요. 절대 함께 가선 안 된다는 지지자의 만류에 보수의 전사라며 추켜 세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예언은 뭐예요? 네, 이재명 대표의 예언은 국민의힘을 향했는데요. 85일 안에 대통령을 배반할 거란 겁니다. 지난달 100일 안에 그럴 거라는 예언글을 올렸었는데 15일이 지나자 또 되새김한 거죠. 이 100일, 85일은 왜 자꾸 세는 거예요? 네, 탄핵 인용을 전제로 보면요. 이 조기 대선은 100일 안에 이루어지겠죠. 국민의힘이 중도층을 겨냥한 대통령 선긋기 전략을 점친 겁니다. 그러자 여권에서는요. 기껏 생각해낸 꼼수가 날짜를 세는 거냐며 D-23일을 또 꺼내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선고일입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밝고 부수고 험악하네요. 네, 숭고한 3.1절 날 탄핵 찬반으로 나눠진 광장에서 터져나온 망언과 막말, 후폭풍이 큽니다. 윤석열이라는 망상장애 괴물과 싸우고 있는데
김영배, 이미선이, 정재선이를 즉각 처단하자! 네,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요, 노래까지 등장했는데요. 이재명 구속! 팔바! 팔바! 문영배 구속! 팔바! 팔바! 언제 하체! 이 양쪽 다 거북하네요. 네, 그래서 황운하 원내대표는요, 논란이 커지자 하루 뒤인 어제 사과글을 올렸고요. 여권에서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발언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당이 스탠스를 정해가는 것은 조금 쉽지가 않다. 네,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여야 모두 이판사판으로 일단 내뱉고 보는 상황이죠. 밟고 부수고 같은 파괴적인 이야기 말고 건설적인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블랙핑크 리사가 미국 최대 영화상인 아카데미를 매료시켰습니다. K-팝 가수로는 처음으로 시상식 축하 무대를 장식했습니다. 장지혁 기자입니다. 귀에 익은 영화 007 도입 후 음악에 맞춰 댄스 공연이 펼쳐집니다. 공중에서 블랙핑크의 리사가 내려오더니 열창으로 새 무대를 엽니다. 007 시리즈 헌정 무대를 준비한 겁니다. 리사가 택한 곡은 1973년작 죽느냐 사느냐의 주제곡입니다. K-팝 가수가 오스카 시상식 메인 무대를 장식한 건 리사가 처음입니다. 검은 드레스를 입은 리사는 특유의 가창력과 함께 화려한 춤으로 무대를 빛냈습니다. 팝스타 도자켓과 레이도, 리사에 이어 007 주제곡을 불렀고 공연 뒤 세 가수가 함께 무대에 서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리사는 앞서 별들의 무대 오스카 레드카펫부터 등장해 스포트라이트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So today I want to switch a different side of me. I think it's fun. It's my first time here. I still can't believe that I'm here and gonna be performing tonight. I mean, it's so honored.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은 성노동자의 애환을 신데렐라 이야기로 그린 아노라에게 돌아갔습니다. 주인공 마이키 메디슨은 12년 만에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20대 배우가 됐습니다. 남우주연상은 브루탈리스의 에이드리언 브로디가 받았는데 22년 전 피아니스트에 이어 생애 두 번째 수상 기록을 세웠습니다.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 내일은 새학기 첫날이자 대부분 학교의 입학식입니다. 하지만 반짝 추위와 눈비 등 궂은 날씨가 예보돼서 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립니다. 강원 산간에 40cm 이상, 수도권에도 최대 8cm가 예보됐는데요.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아침에 서둘러 나오는 게 좋겠습니다. 포근했던 주말과 달리 하루 만에 쌀쌀해졌는데요. 내일은 평년 기온을 밑돌며 꽃샘추위가 반짝 기승을 부립니다. 내일 아침은 체감 영하권인 곳이 많습니다. 서울 0도, 체감 영하 3도에 그치겠고요. 한낮에도 오늘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서울 4도, 바람 때문에 체감 1도에 그칩니다. 동쪽의 눈은 수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에는 다시 기온이 오릅니다. 서울 12도로 평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국책연구원이 국민 3,000명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사회 가장 큰 갈등은 무엇입니까? 지역, 노사, 빈부 등 여러 항목이 있었지만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탄핵 찬반으로 갈라진 대한민국, 결과와 무관하게 이후 간극을 좁히는 게 우리 사회의 큰 숙제가 됐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갈등의 치유를 고민할 때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